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오신 사건은 뭔가요? 광풍이 불고 있죠. 광풍. 네, 가상 통화입니다. 아니 가상통화, 가상화폐, 암호화폐, 뭐 전자화폐 이름도 너무 많아요. 많아요. 네. 뭐라고 불러야 돼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식 명칭 이렇게 정부가 딱 정해준 네. 거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일단 가상화폐가 가장 익숙하긴 하죠. 네. 또 국내의 그 거래소들은 뭔가 좀 이제 가짜, 가상 이런 느낌을 좀 빼기 위해서인지 암호화폐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많이 불러요. 그리고 그런데 또 최근 거래되는 코인 중에는 뭐 암호화 기술, 블록체인 기술 관계 없는 게 많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초기에 뭐 한국은행이나 기재부 등 뭐 정부 부처가 내놓은 그런 공식 보도 자료를 보면 네. 여러 용어들을 다 나열한 다음에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가상 통화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상 통화로 할까요? 네, 오늘은 그렇게 해보죠. 가상 통화로 할까요? 네. 오케이. 작년부터 주식 시장도 뜨거웠지만 요즘은 가상 통화가 정말 조금 전에 광풍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정말 광풍이에요. 그렇습니다.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많이 보이니까 더 많은 사람이 주식 투자에 이제 뛰어들고 있죠. 예. 작년에 200만 명이 주식 투자를 새로 시작했고 예. 주식 거래 계좌가 600만 배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도 가상 통화가 더 화제인 건 왜 그렇습니까? 훨씬 자극적입니다. 훨씬 이게 투자자들에게는 재미를 줄 수 있어요. 이제 주식 시장은 상한가가 하루에 30%잖아요. 제한돼 예, 있죠. 제한이 있죠. 하지만 코인 시장에 그런 게 없어요. 또 뭐 서킷 브레이커나 사이드카 이런 장치도 없고 네. 특히 이게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휴일이 없어요? 24시간 휴일도 없고 쉬는 시간도 없어요. 어허.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 잃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만큼 엄청나게 벌 수 있는 자극적인 시장이죠. 실제로 가격 변동폭이 굉장히 큰데 저희가 여러분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를 통해서 코인 거래소의 뭡니까 이제 가상화폐, 가상통화 거래소의 실시간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를 보시는 분들은 자, 도지코인, 리플, 메타, 롭저버, 비트코인 이게 다 코인 이름이에요. 가상통화 이름이에요. 지금 실시간 거래소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몇 분 안에 우리가 탐정 손소를 진행하는 이 10분 안에 저 가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변동이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네, 대표적인 게 가상통화죠. 지금 저 화면에도 있습니다. 저건 지금 거래량 기준으로 이제 순서가 정해진 것 같은데 네. 작년 3월에 개당이에요. 한 네. 개당 700만 원으로 떨어졌다가 12월에 2천만 원 넘어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8천만 원 넘었어요. 네. 1년 사이에 와 이게 뭐 10배 이상 오른 거죠. 어허. 지금 이제 저 화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거래소의 실시간 시세거든요. 거래소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요. 그냥 만들면 되는 겁니다. 만들면 돼요? 네, 중앙에서 규제하는 게 없으니까요.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개당 6,800 말하는 순간 숫자가 바뀌어서 뭐라고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인데 6,800만 원 조금 넘고 있는데 네. 계속 변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최근 화제를 모은 도지코인. 저 제일 위에 있죠. 거래량이 가장 많다는 겁니다. 도지코인. 네, 지금 389원이잖아요. 네. 근데 3월 말에 60원대 초반이었고요. 4월부터 올라가서 이제 500원대 중반도 넘었어요. 이게 3주도 안 되는 동안에 9배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 388원 이러면 적은 것 같지만 네. 9배가 3주 만에 올랐다 이러면 어마어마한 근데 거죠. 작년 12월 네. 네, 넉 달 전 네. 3원. 도지코인이요? 네, 3원이었습니다. 와, 네. 엄청나네요, 네. 진짜. 그러니까 누가 이걸로 일확천금 벌었다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은 네. 일하기 싫다는 분도 많아요. 이게 수십억 벌어서 회사 그만뒀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전설처럼 들려요. 이게 진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근로소득자들은 허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럼 뭐라고 하더라고요? 벼락거지. 포보 이렇게 얘기하던데. 네네. 예. 그런가요? 예, 포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 투자하지 네네. 않는 것에서 오는 이런 두려움 뭐 이런 걸 신조하더라고요. 네, 벼락 부자는 들었어도 이제 벼락 거지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상통화 투자자도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이제 우리나라 11개 거래소 가입자가 900만 명을 넘었고 네. 또 4대 거래소 하루 평균 거래량이 30조 원. 하루요? 예, 하루에. 근데 그 유명한 코스피 네. 유가증권 시장 하루 거래 규모 다 합하면 15조 원이거든요. 절반이에요. 네. 이런 걸 보면 지금 이 시점에 가상통화 광풍이 어느 정도로 강력한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뭐 가상통화 투자법을 알려주시는 건 당연히 아닐 테고 어떤 문제점, 어떤 주의할 점이 있는지를 지적하시는 거겠죠? 사실 뭐 문제점 지적이라기보다는 투자하더라도 알고 하자는 겁니다. 사실 이 가상통화 얘기를 꺼내면
악플이 많이 달려요. 뭐라고 달려요? 왜 알지도 못하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냐. 공부하고 얘기해라. 하지만 욕 먹더라도 양심상 할 얘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오늘 그래도 그 논란을 최소한 좀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주제가 어제 정해진 다음에 제가 가상통화를 샀습니다. 뭐 사셨는지 얘기해도 돼요? 뭐 제일 유명한 걸 샀습니다. 아, 그거.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가상통화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더라도 저의 손해기도 하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사셨는지는 제가 그건 여쭙지 않을게요. 뭐 아주 소액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가상통화가 뭔지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네. 그래도 다시 한번 제일 유명하고 제일 비싼 비트코인. 그렇죠. 그거부터 얘기해 보죠. 2008년에 논문을 통해 알려지고 2009년 1월에 처음 발행됐습니다. 네. 취지는 이제 중앙은행들이 이제 돈 찍어내면서 통화 가치가 훼손된다. 여기에 대한 반발이었어요. 그래서 정부나 중앙은행 개입 없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고 또 통제기간 없는 대신에 소유권 관련 정보를 모두가 함께 기록하는 이런 블록체인 기술로 신뢰를 높였다는 거죠. 그렇죠. 누가 관리하지 않는데도 계속 작동한다는 게 색다른 건데 네. 이렇게 해도 안전한가요? 사실 이게 짧은 시간에 원리를 다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간추려 보면 네. 이제 전자지갑에 보관되는데 이제 거래할 때마다 그 지갑과 지갑 사이에 그 해당 비트코인이 이동하는 거예요. 사이버상에만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때 그 기존 거래 내역과 또 새로 만들어진 내역을 비교해서 일치 여부를 검증하는 이런 그 승인 작업을 여러 번 거친 다음에 정상 거래로 인정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상에 커다란 가계부 같은 장부가 하나 있고 거기에 모든 그 비트코인을 가진 세상 사람들의 거래 내역이 다 기재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렇게 하나의 장부라고 하면 또 틀립니다. 왜요? 그 장부가 하나가 존재하는 게 아니죠. 다 나눠서 각자 조금씩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장부가 존재한다고 하면 오히려 비트코인의 정반대 개념입니다. 어렵죠? 그래요? 네. 전 하나의 장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네, 하나의 장부는 아닌 거죠. 네. 어쨌든 새로운 방식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대한화폐의 어떤 그 실험 아니냐. 네. 이 정도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하나로 피자 한 판 사 먹기도 하고. 근데 이제 관심이 커지면서 가격도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렇죠. 또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요. 처음에 이제 그 피자 한 판 가격이었는데 지금 8천만 원 넘어서고 있잖아요. 네, 네. 왜 이렇게 올랐나? 이런 것도 궁금해요. 초기에는 이제 그 몇몇 식당이나 카페가 이 비트코인 결제를 시험적으로 도입했어요. 네. 이게 신기하니까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제 그 해외 토픽이었죠, 처음에는. 그랬죠. 근데 관심 모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나도 한번 해보자. 근데 어떻게 얻는 거야? 이거 컴퓨터 동원해서 계산식을 풀면은 공짜로 얻을 수 있어. 되게 어려워요. 채굴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그렇죠. 예. 채굴. 그렇게 해서 얻은 비트코인으로 또 사보고 물건 사보고 뭐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또 언론에 보도되면서 야 이게 화폐 맞냐 이게 도대체 뭐냐 하면서 관심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논란이 보도가 되면서 오히려 가치는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논란이 도움된 거예요 오히려. 이게 그 첫 번째 가상통화의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이게 규제를 할 거냐 말 거냐 세금을 매길 거냐 말 거냐 급등량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논란 벌어질 때마다 화제가 되면서 더 큰 관심을 끌었고요. 결국 가격이 오르니까 투자자가 더 뛰어들었고 이제는 제도권 기관까지 관심을 가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도권 기관이 관심을 보이면 또 그만큼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결국 이제 그 각국 정부의 태도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가치가 꾸준히 올라갔어요. 특히 최근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테슬라 전기차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게 하겠다. 또 우리 테슬라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발표하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또 크게 올랐죠. 그렇죠. 현재 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성장입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비트코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동안 지금 몇 분 지났어요? 우리 얘기한 지? 5분쯤 지났네요. 5분 지나는 동안 비트코인 실시간 창을 보니까 그동안 30 몇만 원? 30 몇만 원이 올랐어요. 그렇죠? 네. 와, 그냥 무섭게 변하네요. 0.5%가 오른 거니까 큰 변화죠. 5분 동안에. 몇 분 동안. 자, 그래요. 그 비트코인 얘기는 쭉 해주셨고 다른 코인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크게 분류하면 이제 비트코인의 기본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덧붙인 부류가 있고요. 또 비트코인에서 파생됐지만 완전히 다른 체계를 가진 것도 있고 또 아예 출발점이 다른 것도 있어요. 어쨌든 중앙은행이 통제하지 않는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급등락하는 것도 그런 이유죠. 그렇죠. 이게 누구도 가치를 통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치솟을 수도 있고 폭락할 수 있는 거죠. 하늘 높이 치솟을 수도 있고 땅 아래로 꺼질 수도 있고. 네. 그게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이 되는 거죠. 이제 몇 분 사이에도 수십 %씩 오르고 내리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또 그러다 보니까 실생활에서는 화폐처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단정할 수 없어요. 뭐 변화가 어떻게 이룰지 모릅니다. 네. 하지만 가장 유명하고 가치가 큰 이 비트코인도 네. 실제 생활에서 결제에 이용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그 최근에 그 테슬라를 비롯한 몇몇 기업이 이 비트코인을 결제에 쓰겠다고 했지만 네. 보편적인 결제 수단 될지는 의문이고요. 또 이제 가끔 그래요. 지금도 코인이 실제 사용된다, 가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럼 지금 실제로 어디에 쓰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실제 가치가 뭡니까? 라고 하면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이거는 감성의 영역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현금이라기보다는 주식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이게 주식과도 달라요. 주식하고도 왜냐하면 달라요? 이게 주식은 이제 기업의 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주식 투자는 기업의 지분을 사고 파는 건데 회사 가치가 올라가면 주식 가치도 올라가고 그렇죠. 또 회사가 이익 내면 배당도 받고 예. 이런 거잖아요. 예. 하지만 가상통화는 이게 왜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기대하면서 사는 겁니다. 뭐 이유는 몰라요. 아무튼 새로운 투자자가 유입돼서 더 비싸게 내 코인을 사줘야 내가 이익 얻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 코인 자체의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곧 냉정히 생각해 보면 어디에도 쓸 데가 없다. 아하. 결국 이게 심지어 사실상 다단계나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비난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몇 분 사이에 또 한 10만 원 정도가 훅 떨어졌어요. 와, 이 예. 변동폭이라는 게 진짜 그냥 무섭죠? 눈으로 느껴지네요. 네. 그만큼 가격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네네, 얘기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다단계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네. 다단계라고까지 표현하는 건 좀 지나친 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렇죠. 예,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그 최근에 화제된 코인이 있죠. 네. 유명합니다. 이것도 리플. 저기도 지금 거래량 2번째네요. 그러네요. 네. 얼마나 거래가 많이 되면 저기 2위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2017년 말에 4,000원 넘었지만요. 지금은 1,700원도 깨졌어요. 1,600원대 중반입니다. 어허. 올해 초에 200원 아래였다가 최근 3주 사이에 급등해서 2,500원까지 갔다가 내려온 거거든요. 네. 이거 계속 변하고 있어요. 이거 가격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리플은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게 아닙니다. 그럼요. 이게 이 회사가 이거 만든 회사가 네. 리플인데 중앙은행 역할을 해요. 아니 비트코인의 특징을 네. 얘기하자라고 하면은 한정된 재화가 있고 그것을 채굴을 해서 서로 주고받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네. 게 아니라 그럼 마구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플사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시중에 팔아버리면 회사는 돈 벌고 투자자들은 오히려 손해 보게 되는 거거든요. 허허. 결국 이것도 배경이 참 다양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소송 제기했어요 지금. 예. 그런데 상식적이라면 이렇게 소송이 제기됐으면 네. 이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게 통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소송과 별개로 급등락이 이어집니다. 그게 실제 가치하고 관계없이 그냥 심리로만 움직여서 네. 그런 거죠?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화제의 도지코인. 도지코인. 이거는 조롱하기 위해서 장난으로 만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 장난으로 만든 거 아니다라는 댓글도 달립니다. 그런데 이게 도지가 또 멍멍이라는 의미 여기다 코인 붙인 건데 네. 초창기에 화제됐다가 잠잠해졌고 사용처를 굳이 찾으면 문화예술인에게 팁으로 줄 수 있다. 이 정도인데 이게 일론 머스크가 올해 초부터 SNS에 언급하면서 확 올랐어요. 그렇죠. 이게 작년 연말에 3원인데 네. 이게 이렇게까지 오르고 지금 예. 390원이네요. 네, 계속 변하죠. 크게 변하죠. 3원이 네. 390원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한마디로 별 이유 없이 오르고 내리고. 사실 이게 뭐 한 쇼핑몰이 도지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했다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거 올랐다고 볼 수는 없죠. 결국 더 큰 바보 이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가치 없다는 거를 알고 거품인 걸 알지만 그래도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을 거다. 한 명만 더 있으면 된다. 내가 마지막이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심리를 하는 거죠. 나보다 더 큰 바보가 내 걸 사주지 않겠어라는 네. 심리로 사게 되는 거다.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네.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가 꼭 나오거든요. 네. 벌써 몇 년 전에 제가 인터뷰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여전히 규제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죠. 그렇죠. 그건 네. 왜 그래요? 일단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글로벌이고 또 탈중앙화 체계이기 때문에 네. 한 국가 정부가 완벽하게 규제하기 쉽지 않습니다. 뭐 해외 거래소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또 게다가 규제가 오히려 제도권에서 인정하는 거 아니냐. 같이 인정해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또 조심스럽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이미 수많은 투자자가 특히 젊은이들이 네. 빚 얻고 보증금 줄여서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이 규제 때문에 폭락하면 충격이 거대할 거예요. 정치적인 부담도 클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상황에서 코인판에 손대는 순간 정권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손도 못 대는군요. 그래서. 기억하시죠? 박상기의 난, 유시민의 난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젊은이들 입장은 또 이럴 수 있어요. 부동산 대출도 막아놓고 기성세대들이 사다리 다 치워놓고 우리는 뭐해서 큰 돈 벌라는 거야. 우리는 코인도 못하게 하느냐. 뭐 네, 이런. 이것까지 막으면 우리는 도대체 당신들처럼 어떻게 큰 돈 버냐. 아니 그래요. 그렇긴 한데 또 규제를 아예 안 할 수도 없는 것이 지금도 보세요. 저 뛰고 내리는 거 보세요. 엄청나요. 지금은 지금 실시간 현황판은 마침 좀 뛰는 시간인가 봅니다. 뛰고 있는데. 근데 사실 지금은 좀 조용할 때고요.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무섭게 예. 떨어진다면서요. 직장인들 출근 시간 전후 또 점심 시간 예. 또 퇴근해서 지하철 탈 때 예. 그때 거래량이 또 몰리죠. 그래요. 네. 그동안 너무 대책 없이 운영되면서 네. 판이 커지면서 이제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제리 달 미 재무장관이 투기자산이라고 했고 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내재 가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정부 나서야 돼요. 용어 끌까봐 그냥 두는 건 비겁해요. 터키는 가상화폐 결제 금지했고요. 인도는 암호화폐 거래하면 벌금 부과 검토하고 있거든요. 네. 투자는 자유입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네. 개인 책임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돈 벌을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투자는 하더라도 왜 각국이 지금의 과열을 우려하는가? 네. 이게 왜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가? 그 이유를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광풍이 불고 있는 이 가상 통화에 대해서 자세하고 생생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 창을 지금 보니까 막 저도 하고 싶어요 이런 문자들이 오는데 여러분 지금 그러시라고 띄워놓은 게 아닙니다. 얼마나 오르고 또 저거보다 훨씬 더 순식간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체험하시라고 띄워드린 거니까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적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 시간에. 손세범 변호사 수고하셨어요.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